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10월 4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오랜만에 좀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일단, 내용상으로는 국제금리 상승,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계속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데, 요 며칠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요때 좀 개장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루라도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월요일 날이 일단 임시 공휴일 휴장이라서 그거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좀 이 하락만 좀 반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단 증시 한번 좀 체크해 보면요. 일단 연휴 전에 한번 그나마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아마 요거 저점 자리 한 2% 가까이 좀 같이 빠질 것 같아요. 호재는 반영이 좀 안 되고 안 좋은 것만 일단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개파락한 이후에 양봉으로 좀 전환될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6일날 삼성전자가 임시 실적 발표가 있죠.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좀 긍정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연휴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갈 텐데 그거에 따른 또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일단 개장하고 나서 봐야겠지만 썩 분위기가 좀 좋진 않네요. 그래도 개장하고 나서 또 긍정적으로 볼 거는 또 테마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네옴시티 찾은 이재용 회장, 중동은 기회의 땅이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중동 쪽을 방문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건설 현장, 좀 둘러봤다라고 했는데, 계속 진행은 되고 있어요. 네옴시티는. 여기에 관련된, 관련주, 예전에 좀 잘 가던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는 건설기계 장비 쪽이, 관심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딱히 어떤 한 기업이 수혜를 보거나, 특징 테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건설기계 쪽이긴 한데, 일단 요런 모듈러 쪽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건설기계 장비 쪽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기술적 반등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어떤 주도 테마가 좀 나와야지만 시장이 좀 잘 가는데 새로운 테마들이 좀 나와야지 그쪽으로 좀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 새롭게 나오는 강한 테마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체크를 해보고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주 쪽으로는요, SY, 히림, 유신, 코오롱 글로벌, 한미 글로벌이 있고요. SY 같은 경우에는 SY 스틸렉 증권 신고서를 10월 달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제 상장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로 또 엮여서 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SY가 지금 시세가 좀 괜찮아요. 좀 크게 지금 시장 대비해서 밀리지도 않았고요. 21선 자리 찍고 좀 반등도 했고 시간으로도 조금 올랐는데 이게 우리 연휴 전에 올라간 거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SY 시세가 좀 그나마 좀 이제 대장주로 좀 보이고요. 히림 그리고 유신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한미 글로벌 이렇게 있는데 유신도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한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은 이제 SY 정도가 대장주 요걸로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일단 거래 대금이나 상승률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유한양의 폐암신약 렉나자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큼 다가간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인데, 유한양이 하반기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도 20일날 좀 열리기도 하고,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이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연구하는 임상 3상 마리포사 탑라인 결과를 공개했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요 관련주는 이제 유한양행도 있고, 오스코텍도 관련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유한양행이 최근에 지금 흐름이 좀 괜찮았어요. 급등한 이후에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5조가 넘기 때문에 좀 무겁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천천히 좀 우상향하면은 이제 그때는 봐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니까 오히려 좀 시총이 조금 낮은 오스코텍이 좀 반등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내용만으로는 오늘 좀 급등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켜는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고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20에선 자리가 안착한다라고 했을 때는 천천히라도 우상향 할 수 있어요. 이게 급등이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저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서, 비만약이 성장 동력이다. 빅파마와 승부 자신 있다. 최근에 이제 비만 관련주들도 좀 괜찮았었던 흐름이었는데, 9월달은 계속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예상보다는 저도 좀 생각보다 탄력적이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했는데, 계속 이제 하반기 쪽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은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비만 쪽하고 당뇨 쪽, 이쪽은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좀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관련주 쪽으로는 일단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한미약품 이쪽인데,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위고비에 대비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다만 좀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좀 있어요.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로 좀 맞는 건데, 이제 경구용 쪽으로도 개발 중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는 좀 관심을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종목으로 좀 보이는데,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도 많이 남아서 요게 이제 좀 관건이에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일단 체크만 좀 해주시고, 비만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한미약품이 좀 상승할지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일동제약, 펩트론, 인벤티지랩, 요런 게 이제 예전에 미고비 관련해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다 매매 관점으로 보지는 않고요. 이제 시세가 나왔을 때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그리고 한미사이언스가 있는데, 한미사이언스가 시총이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하방에 대한 지지는 나오는데, 상승으로 좀 돌아서기에는 아직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게 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동제약이 급등한 이후에 이런 지지선 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있어서 한번 더 상승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요 22,000원 요런 자리를 좀 계속 못 넘네요. 한번 좀 돌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펩트론, 수요일날 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인벤티지랩, 일단 하락폭이 9월달에 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에서 우리나라 이제 개장을 하는 건데, 미전시가 좀 썩 좋지 못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뭐 개장해서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관련주 쪽으로는 일동제약,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 요쪽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조금 시총이 크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등이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이런 쪽이 좀 더 탄력적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카타르에서 5조 규모의 LNG 운반선 수주에 초입기에 들어갔다. 일단 최근에도 조선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가 한번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우상향으로 좀 잘 가는 반면에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썩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뭐 크게 좀 가는 모습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수주권으로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중소형주 이쪽은 기자재 쪽은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예전에 그 카타르에서 수주가 있었어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게 또 뭐 이슈가 된다면 오히려 좀 현대중공업보다는 다른 쪽 부품 쪽이라든지 LNG 뭐 탱크 부품 쪽 이쪽을 좀 보셔야 되고 조선주 부품과 그리고 LNG 부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SP, 조선선제, 오리엔탈전공, 그리고 BMT, 세진중공업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현대중공업은 일단 조선주가 이렇게 추세가 나올 때는 쭉 우상향으로 잘 가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한번 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게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건데 지금 보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죠. 하락 추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대한 지지 구간에서 반등해서 올라와 줘야지만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저점이라고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진 않거든요. 일단 지지하고 올라와서 이제 뭐 21선이라도 이제 돌아서는 구간 그런 자리를 좀 보는 편이라서 이런 종목은 일단은 패스. 그리고 뭐 KSP 그리고 조선선제 오리엔탈 전공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름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거래대금이 최근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50억 이상 나온 종목들은 이렇게 써놓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없다는 거는 이제 거래대금이 없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거래대금이 들어올지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MT 그리고 세진중공업 한번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LNG선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잘 티가 안 나네요. 언젠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LNG선 수주 관련해 가지고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시되 차트적으로 다 우하향하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없고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 터지는 시점 확인하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좀 관망을 하면서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 확인하고 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삼성 휴머노이드 반도체 차세대 D램 공개한다. 그래서 5일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삼성 시스템 LSI 테크데이에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세미콘 휴머노이드 이런 걸 좀 소개한다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보여줄 게 뭐가 있을지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로봇 관련주 쪽하고 AI 관련주 쪽, 그리고 메디컬 휴머노이드, 의료용 반도체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보핏 관련주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솔트록스 S넷 모델 솔루션, 이제 삼성 AI 관련주 쪽으로 예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보핏 관련주 쪽은 이덴시스, 인탑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제 로봇 쪽이라서, 역시나 10월 5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인데, 그때 이제 로봇
이때 아마 예, 두산 로보틱스로 많이 몰릴 것 같긴 한데 아마 뭐 따상상 예,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좀 자금이 좀 많이 몰려서 다른 로봇주들이 좀 밀리지 않을까. 재료 소멸도 있지만 뭐 그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흥행에 따라서 로봇주로 다 자금이 몰릴지 아니면은 두산 로보틱스만 몰릴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는 이렇게 좀 체크해 두시고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좀 반등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자금이 좀 몰리는 것 정도만 체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트룩스 역시나 쌍봉 자리가 좀 나왔죠. 쌍봉 자리가 나오고 나서 지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지가 나와서 좀 올라오면은 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시장 상황이 이렇게 요즘에 너무 어려웠죠. 예, 저도 좀 보면서 한 번도 예, 고점에서 뭐 반등 없이 그냥 쭉 밀렸기 때문에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그리고 S넷, 모델 솔루션, 예, 이런 종목들도 다 지금 예, 차트 우하향이죠. 그래서 제 이제 매매 관점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드물 없어요. 잘 없는데 일단 뭐 거래 대금 터지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장주 본다면 이제 솔트룩스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쪽도 좀 그나마 예, 좀 뭐 마지막 예, 개장하기 전에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렌시스 그리고 인탑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있죠.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방에 대한 지지는 나왔고요. 예, 요거 직전에 한 15만원 부근에서 지지는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이렌시스가 최근에 좀 시세가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보게 된다면 이제 매매 관점으로는 이렌시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총이 1,500억 정도 됩니다. 시총이 큰 종목은 아니라서 일단 뭐 비중을 좀 크게 담기는 좀 어렵고 비중을 좀 10% 이하로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뭐 단기 정도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예, 많이 어렵고 예, 힘든 시장인데 이게 10월달까지 좀 계속 이어질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하루 또 9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좀 지켜본 다음에 시장이 좀 실적 시즌에 맞게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저도 일단 오랜만에 또 개장하는 거니까 개파락 출발하더라도 양봉으로 좀 돌아선다면 충분히 또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장중에 계속 이런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